네, 다음은 솔로 구간을 살펴볼 건데요. 코드 진행은 후렴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쭉쭉쭉쭉 두 줄, 주의 영 임하면까지 해서 두 번을 반복했습니다. 코드 진행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우선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쳐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달라져요. 이번에도 이렇게 가봤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이렇게 가봤는데요. 어때요? 3번 해봤는데 지금 3번 다 다르죠? 이제 그 얘기는 제가 10번이든 100번을 하든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음원을 이제 원본을 카피를 해가지고 내가 100% 카피로 지금 칼카피를 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 많잖아요. 이제 기도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전혀 사전에 예고 없이 이제 마지막 날에를 합시다. 라고 해놓고 나서 이제 치고 나갔을 때, 악보 없이 이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뭐 악보집을 얼른 찾아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들처럼, 사전에 어떤 팀과의 약속이 없이 말 그대로 정말 오리지널 그 애드립이 요구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교회 찬양팀에서나 집회팀에서는 이제 종종 있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원을 토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마지막 날에라는 곡을 내가 자체적으로 내가 혼자서 해석을 하고, 그 느낌을 내가 이어받아서 어떻게 내가 칠 거냐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구성을 함과 동시에 손가락은 이미 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말이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게 10번이든 100번이든 다르고,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갖다 세워놓고, 회원님들 각자 이 구간을 한번 솔로를 해보십시오 하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잼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같은 한 가지의 트랙을 샘플을 드리고 나서 회원님들이 연주를 해서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애드립이나 솔로 연습을 하시려면은 잼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그 코드 진행이 코드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아요. 지금 저렇게 제가 먼저 쳐봤기 때문에 코드 진행을 아는 거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도 상관없이 솔로라든지 애드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조표를 통해서 키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내가 스케일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가 내가 크로매틱이라든지 뭐 밴딩이라든지 비브라토 이런 작은 세세한 기술들이 어느 정도 잘 완성도가 지금 갖춰져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토대로 그 다음에가 경험치예요. 나머지는 실전에서 내가 얼마나 해봤고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솔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얼만큼 많은 시간 동안 내가 이런 것들을 해봤느냐에 따라서 지금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곡 외에도 다른 곡들을 갖다가 지금 틀어놔도 얼마든지
악보에나 음원에 없는 다른 라인의 다른 느낌의 솔로들을 각 개인의 취향과 그 손버릇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설명을 안 드린 거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이펙팅을 내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도 확실히 다르죠. 지금 제가 딜레이를 꺼놓은 상태에서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딜레이를 켜놓고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딜레이를 먹인 상태에서 사운드가 또 한번 바뀌게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픽업 셀렉터도 이제 내가 활용할 수 있겠지만 프론트를 쓰느냐, 뭐 미드를 쓰느냐, 리어를 쓰느냐, 그 다음에 내가 딜레이를 쓰느냐, 드라이브는 내가 개인 양을 얼마나 주느냐, 딜레이 값은 내가 얼마나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주법이 바뀌어야 돼요, 실은. 그러니까 딜레이는 말 그대로 지금 음을 지연시켜가지고 잔향 효과를 계속 이렇게 주는 건데 더티하게 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딜레이를 쓰는 것만큼 내가 단순하게 칠 필요도 어떨 때는 있다는 거예요. 너무 속주를 이렇게 막 하는데 딜레이가 많이 걸려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속주형 스타일이라면은 내가 딜레이 값을 조금 짧게 해야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약간 단음이라든지 이렇게 슬로우 핀 것처럼 이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시면은 딜레이 값을 약간 더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치는 이것보다는 그 사운드 효과 면에서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슬로우 락이나 모던 락 같은 게 힐송이나 패션에서도 보시면 느린 곡에서도 딜레이를 잘 쓰기 때문에 간결한 주법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솔로 팁을 이제 좀 더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이론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이 곡은 이제 코드가 G로 시작하는 이제 조표가 샵 하나 있는 G 코드 계열의 곡이에요. 그러니까 G 메이저 스케일이라든지 G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가능하시고 적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마이너도 어떻게 보면은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아마 팀하고 어느 정도의 약속이 아마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결국 내가 이 솔로를 하겠다는 거는 뒤에서 다른 세션들이 깔아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백업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약속이 안 돼 있고 나 혼자 마이너로 가버리면은 약간 모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렉이 솔로가 하든 뭐 건반이 솔로가 하든 찬양에 있어서 솔로는 기도 타임이에요. 그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일반 음악에서 솔로를 하겠다는 거는 쇼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건 사실이에요. 그지만 찬양에 있어서 어떤 집회에 있어서 예배라는 틀에서 봤을 때 일렉 솔로라는 거는 기도 타임, 회중들에게 그 바통을 넘겨줘야 되는 타임이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염두를 하시면서 겸손하게 좀 더 연주할 수 있어야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G의 메이저 스케일은 저 같은 경우는 블럭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 구간 여기 블럭하고요. 아까 말했던 12플랫 쪽 이쪽 블럭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쪽 블럭에서 쓰실 때는 제가 4번 줄을 기준으로 잡아요. 근음으로 여기가 G 코드가 보통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근음이 되기도 하고요. 올라오시면 여기가 근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 6, 7, 8 여기도 근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음을 좀 기억해 주시면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3번 줄 위주로 많이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4번 줄 위주로 기억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G 메이저 스케일을 쓸 때에는
4번 줄 기준일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블럭에서 쓰는 거고요. 3번 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12플랫 여기 쌍점이 있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쓰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팁을 하나 더 한다면은 솔로를 제가 지금 16마디잖아요. 두 줄 이렇게 해가지고 4마디, 4마디, 8마디, 8마디 해서 16마디를 쓴 건데요. 8마디는 주로 이 블럭에서 놀게 되고, 그 다음 8마디는 요 위에서 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솔로를 하게 되면은 16마디 정도면 꽤 길어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낮은 음역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윗 음역대, 고음 음역대로 올라가는 이런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라인을 그려주시는 게 조금 전략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예배의 아마 흐름이나 분위기상으로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쪽이 나을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요. 건반이 이쪽에서 해주시고 일렉이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서로 교차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먼저 시작해서 여울로 떨어지면은 건반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가능은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과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아직 좀 애드립이나 이런 솔로로 혼자서 응용해서 그려내기는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그 다음 팁을 제가 드릴 건데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고요. 1번, 7번, 6번, 5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번호를 붙이는 이유가 G 메이저 스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G, 솔이라는 음을 1도음으로 한다라고 해서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1도, 2도, 3도, 4도, 5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 7, 8도 그러니까 C도하고 미파는 반음이라 그랬잖아요. 보통. 그래서 C도라고 하면은 G 메이저 스킬에서 개명은 안 맞아요. 그래서 7, 8 또는 7, 1 그 다음에 3, 4 여기는 솔이니까 솔, 라, 시도 이렇게 그래서 반음이 되는 거고요. 솔이니까 여기는 파샵. 왜냐하면 G 메이저 스케일에 샵이 붙는 첫 번째 순서 하나가 붙잖아요. G 메이저 스케일은 샵이 하나 붙는데 그 조표 위치가 파에 붙어요. 그래서 파샵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솔이 돼서 반음 관계가 성립되어서 이렇게 한 칸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만 생각해 보시면은 G가 1이기 때문에 1, 2, 3, 4. 3, 4가 붙는 거고 1에서 밑에 있는 그 7도하고 반응.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가 반응 관계라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여기도 반응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가 1도.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7도가 되고 여기 올라가면 3도. 여기가 4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게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잡아요. 3번 줄하고 4번 줄하고. 이렇게 하면 G 메이저 코드도 나오는 것과 동시에 파워 코드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부딪히지가 않아요. G 코드 곡을 쓸 때 이렇게 쓰면은 거의 다 G로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게손가락을 이용해서 7도를 잡고 치고 하나 떼면은 1도를 떼면은 7로 떨어지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집게손가락으로 1도하고 3도 이렇게 잡고 집게손가락으로 4도를 잡으면 서스포 느낌이 나죠. 서스포 느낌이 난다는 거는 다른 말로 보면 4도 코드, 4도 코드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를 기준으로 하면은 C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F가 나오는 것처럼 C, F 이렇게 가는 것처럼 1, 3도를 잡고 그 다음에 4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4도음이 들어가는 그런 코드들도 어느 정도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거는 1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에서 7로 가는 것과 1에서 5로 가는 것, 그 다음에 1에서 3도 가는 것, 1에서 4도 가는 것, 그 다음에 옆에가 5도겠죠. 5도는 정말 잘 써야 돼요. 5도는 화성학적으로도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마디가 1번, 2번, 3번, 4번 있을 때 4번 끝에 보통 많이 쓰죠. 그러니까